안녕하십니까. 거푸집 수직 하중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은 콘크리트 단위 중량이 있습니다. 24kN/m 세제곱 설정되어 있고요. 슬래브 두께가 220m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푸집의 하중은 0.4kN/m 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이 국가건설 기준에 나와 있는 최소 거푸집 무게입니다. 계산을 하실 때 우리 현장이 스틸폼이다 그러면은 중량이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바꿔 주셔야 합니다.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DC 콘크리트의 데드로드 사중을 구할 때는 콘크리트 단위 중량에다가 슬라브 두께를 곱해서 응력 미터 제곱당 무게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로드를 구할 때는 거푸집의 사중과 그다음에 콘크리트 사중이 합쳐서 고정 하중 데드로드 값을 구합니다. L이 라이브 로드 작업 하중을 얘기합니다. 2.5kN/m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업 하중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작업원 하중, 장비 하중, 충격 하중 그래 해서 구하는데 아까 2.5kN/m 제곱으로 한 거는 슬라브 두께가 미터로 환산하면 0.22이기 때문에 0.5m 미만일 경우에는 2.5 그리고 0.5보다 크고 1m 미만일 경우에는 3.5 1m 이상일 경우에는 5kN/m 제곱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소 수평 하중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형틀을 조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습인데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붓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충격이 발생됩니다. 그때 이제 발생되는 수평 하중이 최소 수평 하중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시공오차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평 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공오차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공 편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평 하중입니다. 이 양쪽 볼을 동시에 콘크리트를 붓을 수 없기 때문에 한쪽부터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데 이 보에 먼저 채우게 되면은 이쪽이 하중이 크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쪽에 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으로 M, 즉 최소 수평 하중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이 쏠림을 가지고 아까 시공 편차에 의한 시공 오차에 의한 수평 하중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 두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큰 값이 적용돼 가지고 70이랑 25가 나왔을 때 큰 값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이 계산식을 설명을 하자면은 이 수직 하중의 2% 값과 그 다음에 길이당 1.5kN/m가 작용하는 값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토너먼트를 붙여서 큰 값을 적용하는데요. 이 비교를 하려면은 응력으로 비교를 하든 이 힘으로 비교를 하든 같게 해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하는 걸 보니까 이
여기까지가 아까 응력을 구했었죠. 0.4 그리고 이 두께를 더해서 응력의 단위로, 그런 다음에 여기 뭐 퍼센트는 단위랑 상관없고 이 면적을 곱했기 때문에 힘의 단위로 발생됐고, 여기서도 힘의 단위로 됩니다. 먼저 이 mx라는 거, 이 m은 최소 수평 하중의 약자인데 x는 이 방향의 약자입니다. 보면 이 도로 방향으로 돼 있는 게 이 lx라고 했고 가로 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25m. 예. 이 mx 방향은 차가 다니는 방향입니다. 이 양쪽으로. 그래서 이 베타가 나오는데, 이 베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수직 하중의 5%인데 아까 이 슬라브 두께만 곱한 것은 수직 하중이 아닙니다. 이 슬래브는 보랑 같이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있는데 이 와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플의 그 얇은 쪽만 무게를 구하면은 이 오차입니다. 그래서 하중 증가율은 보호 무게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슬라브 무게랑 더해서 다시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슬라브 응력에서 그 보호 무게를 합친 응력이 얼마가 증가되느냐를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중 증가 계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보통 1.35에서 4.5 값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1.5 값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5 값을 뭐 충분하게 여유 두었다고 두시면은 뭐 편하게 갈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분은 정확하게 증가 계수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mx 방향으로 발생되는 거는 ly랑 1.5랑 곱해가지고 값을 찾으면 25가 나오고, 아까 하중 증가 계수랑 포함해서 2%를 적용시켰더니 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kN 힘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양방향을 적용해야 한다, 계산해야 한다라고 국가건설 기준에 나오는데, 양방향은 이 도로의 직각 방향을 포함한 MY 방향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아까 이쪽에서는 이제 LX는 25입니다. 그래가지고 값이 더 크게 나왔죠. 37이 70을 이길 때도 있어요. 길이가 길게 되면은. 아무튼 이 하중의 2% 값이 크기 때문에 Y 방향도 이 2% 값이 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방향을 자세히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도 이제 MX가 발생되고, 이쪽으로도 가는 방향으로도 MX가 발생이 됩니다. 하중을 왜 구합니까? 수비하려고 구합니다. 이쪽으로 넘어질지 이쪽으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비는 이쪽으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 수비가 있어야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지는 것에서는 이쪽으로 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비할 때는 이것들을 다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